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주식 투시경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일부 진행을 맡은 이송입니다. 네, 여러분 어제는 비가 왔는데요. 오늘은 날씨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요.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1%대 하락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어제 주식 투시경과 함께 해주신 분들은요. 오늘도 빨간불 보셨을 텐데요. 어제 아쉽게 입장 못하신 분들 위해서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늘도 준비해왔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폰 준비해 주시고요. 많이 사용하시는 그 노란톡, 국민톡 노란톡 어플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화면 하단을 보시면요. 말구름 표시 있습니다. 그 말구름 표시 눌러주시면요. 채팅 목록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확인해 주시면요. 똑같은 말구름 표시에 플러스 아이콘이 붙은 말구름 플러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거 눌러주시고 일반 채팅, 비밀 채팅, 오픈 채팅 이렇게 뜨면 저희는 오픈 채팅으로 입장해 주세요. 여기까지 잘 오셨으면요. 화면 오른쪽 상단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같은 자리에 돋보기 모양 보이시나요? 네, 그 돋보기 모양 눌러주시고요. 윤정두샵 33, 윤정두샵 33 검색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번호 매일 바뀌니까요. 오늘 번호인 윤정두샵 33 검색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이 방법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항상 화면에 QR코드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기만 하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QR코드 찍고 입장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입장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제 입장 못하신 분들, 또 내일은 나 빨간불 꼭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주식 투시경과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 윤정두 전문가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많이 힘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은요. 절반의 하락과 절반의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주력주 위주, 그러니까 IT 쪽에 그동안의 주력의 힘을 가지고 보셨던 분들은 오늘 기준에서 좀 굉장히 곤혹스러운 하루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 쪽도 공매도가 다시 진행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는 천스닥이 아니라 그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죠. 오늘 이러한 흐름이 왜 이루어졌는지, 왜 이렇게 시장이 눌려져 있는지 이러한 부분은 1부와 2부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장의 흐름부터 좀 놓고 보셔야 되죠. 미국 장의 흐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전거래일의 기준에서 놓고 보는 전체 글로벌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과 함께 증시와 환율과 외환시장이죠. 그리고 금리 부분이 지금 계속 불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불거져 있죠? 경기가 좋아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경기가 좋아서, 시중 경기가 좋아서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시중 금리가 강세를 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뭐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경기가 좋아서 시중 금리가 올라가서 국채 가격의 투자 메리트 떨어지면서 국채 가격이 내려가고, 국채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은 올라온다. 근데 이 부분은 1월부터 계속 언급이 됐던 내용이고, 그 당시 기준에 1.3에서부터 또 1.4 그리고 1.5 이 수준이 올 때가 4월입니다. 4월 초. 그런 기준에서 크게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의 이야기는 이것보다 더 크게 확산됐습니다. 기준금리에 대한 언급까지 나오고 있어요. 기준금리.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언급이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또 두들겨 맞는 게 나스닥 지수, 기술주의 기준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와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흐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산업이 바뀐 거냐?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산업이 바뀝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다른 업종에 대해서 간다 못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지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흐름에서도 지금 기술주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죠. 이게 다우 지수가 아닌 S&P 500 지수나 특히 이제 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32% 수준입니다. 이게 원래는 38% 수준까지 올라왔던 것이 차익 실현 욕구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락이 IT의 기준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시장 수익률보다는 높대. 최근 들어서의 3, 4개월 동안의 시장 지수 대비해서는 눌려져 있는 폭이다. 이 기간 동안에 다른 타 업종군들이 움직임을 줬는데 시가총액 비중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오늘 뭐 화학 쪽에서도 엇박자가 있었지만은 LG화학은 그나마 보합권에 잘 유지를 해줬죠. LG화학이라든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계속해줬던 화학 업종의 흐름 시가총액 비중이 10% 넘습니다. 정유화학 그리고 화장품까지. 나머지는 뭐 잘 아시다시피 HMM이 들어가 있는 운수창고, 해운이죠. 해운에서 배가 모자르니까 발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뭐가 들어갑니까? 철강이 들어가죠. 또 거기에 건설 경기. 건설 경기의 기준은 뭐 부동산 경기도 있습니다만 정책에 대한 기준 이러한 부분들 선거 이후에 또 부각된 부분이 있죠. 어찌됐건 그러한 업종군으로의 흐름의 강세 거기에 연초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강하다 최근 들어 힘을 받고 있는 금리 얘기는 뭐예요? 금융지주사, 보험, 증권 그에 반해서 IT 기술주가 못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바뀌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그들의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 실적 범위가 뭐 글로벌 시장을 다 차치하고도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실적 범위가 누구 위주로 나오고 있어요? IT 위주. 그 다음에는요 자동차 위주에서 나옵니다. IT와 자동차와 기초 소재인 화학업종. 물론 운수창고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조선 거기에 철강 전부 실적이 좋아지죠. 실적이 왜 안 좋아져요? 실적이 좋아지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실적이 좋아지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얘기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호황이 점진적으로 바닥에서부터 나오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도 늘어나고 그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실적의 기준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물론 현재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PER이 뭐 12배 수준 그 위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10배 수준. 삼성전자가. 규모의 면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덩치가 크니까 그 개념이 아니라 PER. 주당 순이익의 기준. 주당 수익 배율. 그 기준을 잡았을 때. SK 하이닉스는요. 웃기지도 않아요.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가총액이 지금 막 무너져 떨어져 있죠. 7억 2,800만 주짜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12만 원 초반에 내려가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응? 시가총액 100조 미만으로 뚝 떨어져 있어. 근데 올해 순이익 보수적으로 잡은 게 9조 5천억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게. 윤정두가 잡았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형 증권사부터 소형 증권사까지 외국계까지 컨센서스가 9조 5천억. 내년 12조. 12조의 PER 10배만 잡아도 얼마에 120조가 넘겨져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주가 대비해서 최소 50%까지도 더 들어 올려줘야 되는 게 실적 대비해서의 기준이에요. 근데 막연하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막연하게. 어떻게? 있잖아요. 미국에서 금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금리 속에서 성장세를 나타냈던 IT가 2000년대의 기준처럼 IT가 거품의 기준, 2000년대의 기준이 지금의 바이오처럼의 기대 요인의 기준, 그건 아니잖아요. 결론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공매도가 무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의 실적도 올해 순이익이 1조 1,000억 수준. 근데 시가총액이 8조야. 이게 다른 업종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시장을 견인해 와서 시가가
주가가 쭉 올라와준 종목군들 있죠. 그쪽이 이제는 서서히 많이 버거워져 있죠. 버겁다고 조정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쪽이 들어올려 주도력을 갖고 있는 32%의 비중을 갖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 또 현대차 그룹주의 기준, 이 종목군들의 실적 대비해서의 강세가 연출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나머지 업종군들의 지금 PER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해운 같은 경우가 PER이, 예? 지금 HMN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이제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부채가 있죠. PBR이 너무 높죠. 부채도 있고 전환 물량. 그리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철강 같은 경우도 철강주가 PER이 10배가 넘는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갈 수 있어요. 다만 여기가 지금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유의 논리가 뭐예요? 저금리에서 성장주에 대한 이런 부분의 언급이잖아요. 근데 저금리의 성장주가 아니라 저평가 상태다. 완전히 거꾸로. 자, 철강의 PER 10배와 IT의 PER 10배? 10배도 안 돼. 하이닉스가 10배도 안 돼. 또 철강은요.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10배 이상으로 올라져 있다면 어떻게 형성이 돼야 돼요?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같이. 뭐 여기 빠져야 돼. 이게 아니라 같이 움직여야 돼. 그러면 어떤 종목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이 10% 전후인데 주가만 그냥 주구장창 올려서 시가총액이 3천억 수준이던 종목을 10조까지 땡겼다가 지금 3조 원대야. 그 낙폭과대라고 봐야 돼요? 아니죠. 그러한 의약품 바이오 쪽에서 거품이 심한 쪽,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이번에 직격탄 맞은 종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테슬라죠. 우리도 LG화학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테슬라 안 좋아요, 너무 거품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수급 논리에서 간다는데 왜? 근데 결론적으로 금리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저금리를 바탕으로 성장을 나타냈어?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좋아져서 금리가 만지작거릴 정도가 된다는 거는 기업의 실적이 나온다는 건데, 그럼 굴뚝주들, 유틸리티 업종까지도 실적이 개선되는 게 눈으로 보이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고, 이쪽 꿈만 가지고 있던 종목에서는 좀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게 주 요인. 자, 여기까지 알아들을 수 있다. 뭐 이건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리고 좀 녹화 방송 보고 온라인상에서 재교육 받으면 뭔가 좀 내가 시황을 볼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자, 70110 005930 갑시다. 005930. 005930이 뭐예요? 005930이 삼성전자예요. 005930 갑시다. 005930 삼성전자. 삼성전자 뭐라 해도 IT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의 흐름이 뭐 8만 원을 이탈한 것도 아니고, 눌려져 있는데 이쪽에서의 이러한 흐름이 삼성전자 멀쩡하구나.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이렇구나. 그럼 그쪽에서 힘만 받으면 당연히 하이닉스 지금 완전히 저평가로 밀려있는, 또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IT 종목군들 다 움직이면 강하게 나올 수 있죠. 그게 시장을 견인하는 기준입니다. 실적과 수급의 범위. 자, 005930 출석 체크 한번 해보시죠.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알아듣겠다. 못 알아들으면 어때? 윤정부가 시황이 이렇다는데. 그잖아요. 지금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경기가 좋아져서. 경기가 좋아졌다는 거는 이렇게 기존의 IT주들 진짜 실적이 나오는 종목과 이제 바닥에서부터 기초소재 화학부터 해서 뭐 철강, 조선, 해운까지 다 실적이 개선돼 있구나. 그럼 그들이 지금 저평가냐 고평가냐의 기준에 있을 때 그래 이 정도면 딱 좋아.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무슨 말 같지도 않게 실적이 나오는 IT와 자동차가 꾹꾹 눌리고 있어. 근데 나는 여태까지 이번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눌릴 때 시장이 이렇게 가버려서 요거에 대한 억울함이 표출되는 거죠. 아쉬움, 또 분노, 이거를 좀 조절하셔야 돼요.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구장창 어떤 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코스닥 시가총액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5% 빠져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이 시가총액 2위가 마이너스 50%가 넘어가.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반발력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들에 있어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실적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2017년도 하반기 이후에 랠리 나왔다가 꺾어졌을 때 마이너스 70%의 기준까지 흘러버리면 미들 구석이라는 게 뭐예요? 깨져 내려가도 낙폭과대가 아니라 실적,
그냥 눈에 보이는 실적.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말 그대로 전저점들이 IT에서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전저점 8만 원 초반 딱 깨졌다고 해서, 혹은 8만 원이 만약에라도 이탈됐다고 해서, 그럼 외국인 기관이 와 8만 원 이탈됐네, 기술적 분석상 지지라인이 깨졌네, 아이고 그래 막 집어 던져서 하한가 나올까요? 어디서 그런 기술적 분석을 배웠어요? 소형주의 기준에 변동성이 있는 종목의 기준에서 누구나가 보고 있는 이러한 지지라인이 이탈되면은 몰리겠죠, 매도가. 10,000원짜리 종목에 여기 뭐 100만 주씩 쌓여 있어 그러지 않잖아. 10,000원짜리 종목에 쌓여 있어봐야 뭐 10만 주, 20만 주 쌓여 있다고 칩시다. 그거 이탈되면은 누가 받아줘? 소형주, 소형주, 테마주 이런 거는. 대형주는요. 10,000원이 이탈되면 어때? 그 밑에 매수 잔량이 있어. 비이성적으로 흘러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형주의 주도주를 잡아내고, 아 내가 이번에 좀 어렵더라도 요 어려움만 이겨내면은 내 자산의 훼손이 금방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 뭘 봐요? HMM 한 번 더 나와. 1년에 한두 종목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HMM. 몇 달째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계속 포진돼 있어. 이런 종목 한번 나와봐. 내가 또 한번 작년에 한진칼 상반기 내내 변동성이 확대됐던 것처럼, 작년에 시젠 신풍제약 거래대금 2조씩 터뜨려가면서 변동성이 나왔던 것처럼 기회만 와봐. 다만 내 자산을 일단 지켜내고, 지금에 와서 막 내동매만 한다고 여기저기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대표적인 예로 KB금융 좀 다 보여드릴 거예요. KB금융 1월 달 중순까지만 해도 왜 시장이 IT, 자동차, 화학이 가는데 왜 KB금융만 못 가요? 얘는 뭐야? 라고. 결국은 5만 원대 초반에 우리가 다 차익 실현했죠. 그러고 나서 5만 원 중반에 잡았어요. 그러면 한 8% 위에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잘 잡아놓은 거지. 근데 되돌아보면 어때요? 그 친구만 못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실적 뒷받침되고 또 시장 상황이 바뀌는 흐름이라면, 지금은요. 지금의 시장의 상황은 다시 또 바뀌는 거죠. 왜? 주도주가 가야지. 누가? 실적이 뒷받침되는 누가? IT가. 다시금 보여드리면, 공매도 재개하고 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써놨단 말이에요. 3조 3천억으로 평상시 대비 많이 했대. 참, 이게 뭐 문제가 됩니까? 왜요? 외국인들의 3조 3천억의 일평균 매도는요, 공매도 직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020년이죠. 2020년도 2월 달,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2월 달에 하루 거래대금이 낮은 날은 얼마? 5조 미만. 5조 미만. 깜짝 놀라지 마세요. 4조 원대였단 말이에요. 작년 2월까지만 해도 4조 원대 거래대금이 있었어, 시장별로. 유가증권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런 공매도를 갖고 나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면 그런 건 머릿속에 다 있어야지. 누가? 멘토 역할을 한다는 사람들이. 맨 갖고 나서 오늘 같은 장에도 대박 나셨죠? 뭘로 대박 나? 소형주 잡주로? 결론은 정확히 올해 1월 11일 삼성전자가 9% 폭등 나올 때, 그때 거래대금이 얼마? 작년에 4조였는데 힌트 드려요. 작년에 4조 수준의 거래대금도 있었잖아. 근데 얼마? 1월 11일 날 44조 4천억. 작년에 공매도 이전에 평균 공매도 금액 대비해서 1조 1천억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5조 미만, 올해 기준에 1월 11일 날 기준에 얼마? 44조 4천억. 444 한번 갑시다. 자, 이런 장에 못 사면 어떻게 해? 444. 여러분들이 그것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채널 돌리면 나오는 윤정부 같은 전문가 나부랭이들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왜? 현실적인 걸 아시는 거니까. 444 한번 갑시다. 공매도의 기준, 거래대금을 알아야 그 기준을 놓고 보는 거예요. 444, 44조 4천억이 터졌다니까. 언제? 1월 11일 날. 언제? 1월 11일 날 장 끝나고의 기준에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코스닥 빼고 4조 원대 거래대금에서 44조 4천억, 10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15조 16조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래 거래대금 대비해서 3배 정도 수준이죠. 그 공매도 수준이 묶여있다가 나온 공매도 수준이 결과적으로는 그 수준뿐이 안 된다. 그럼 예전에 여러분들이 맨날 공매도 이러고 다니셨나?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의 공매도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공매도가 나온다고 종목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깨졌어요.
깨졌어. 오히려 급등이지. 디스플레이 오늘 밀렸어요. 그래 봐야 실적이 PER이 지금 8배 미만 수준의 기술주가, 예? 뭐 셀트리온 뭐 모르겠어요. 금호석유 상상을 초월하는 기업 실적, 분기 실적 나왔죠. 2분기도 마찬가지. 무조건 공매도가 윈이다로 볼 수는 없어요. 해치 물량도 같이 보시고. 다만 이제 코스닥 쪽에 만에 하나 이쪽에서 실적이 안 되는 종목군에 공매도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좀 버거워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럼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요거 2부 시간에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계속 바뀌는 내용인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넘어갈게요. 여는 총재, 어떤 여는 총재가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연 총재. 지금 계속 이제 엇박자 나는 거야. 대선 때는 잠시만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무 푹 빠지시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점점 뒤로 넘어가죠. 안 돼. 딱 앞에 앉으실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오늘 같은 날에도 장중 내내 시황 올려드리고, 어떻게 동영상으로도 텍스트로도, 또 오늘 같은 장에도 삼성 엔지니어링 전략 기준 잡아서 또 올려드려. 오늘 같은 날에 매일매일 최근 들어서는 거래대금 5위 안에 들어와 있는 HMM의 경우 새벽에 이제 MSCI 지수 편입 기준이 결정이 나는데 그 HMM의 전략 다 잡아서 올려드리죠. 함께 하셔야 됩니다. 머슴 윤정두가 이런 내용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여러분들은 편안히 듣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4계좌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화면, 제 왼쪽 화면 뭐 있어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고 그냥 확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자료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개장 전에 바로 공략할 종목 오늘 온라인 교육에서 잡아드립니다. 7시 10분 온라인 교육까지 들어오셔야 되니까 채팅방 빨리 들어오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도 잘 보고 계셨나요? 저희 윤정두 전문가님께서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오신 내용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요, 오늘 방송에서 다 못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윤정두샵 33, 윤정두샵 33 검색하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주셔서요, 내일은 교육의 힘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입장하셔서 노란톡에 교육의 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희 교육의 힘 보실 수 있을지 한번 함께 실시간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입장해 주시고 계시네요. 윤정두 전문가님께서도 항상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배창윤님, 송도영님, 임혜열님, 고경남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또 주린이님께서는요, 방송 보고 있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방송과 노란톡 오픈 채팅방 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정경숙님, 안명준님 교육의 힘 남겨주셨습니다. 내일은 꼭 교육의 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김정민님도 방금 들어오셨고요. 정현정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교육의 힘 많은 분들이 능동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방송 잘 봤습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신데요.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방송과 함께 빨간불 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새로 입장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윤정두샵 33 검색하고 입장하셔서 가만히 계셔주시기만 하면요, 저희 방송이 끝나고 각종 기법 자료와 또 온라인 방송 준비되어 있고요. 내일 장전에는요, 또 선물 올라갑니다.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윤정두샵 33, 윤정두샵 33 검색하고 입장하시면요, 이 모든 거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내일인 수요일 꼭 빨간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또 입장 방법이 어렵다, 사칭방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화면에 항상 QR코드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찍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윤정두 전문가님 만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송을 보니까 좀 힘이 나네요 하셨는데, 방송을 안 보셔도 힘이 나셔야 돼요. 지금 가장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리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엇박자의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시카고 또 샌프란시스코 연총재께서는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 이거 일시적이다. 걱정하지 마라. 지표 끝내주게 좋다. 그 얘기인즉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 사정이 이거는 불편함 없이 지표에 대한 악영향을 미친 내용이 아니라 지표는 계속 좋아진다. 계속 긍정적이다. 다만 테이퍼링을 단행할 정도 수준까지는 논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의지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니다. 오히려 부양책을 고용 부진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양책을 줘야 된다. 무슨 테이퍼링이냐. 테이퍼링 아니다. 오히려 양쪽 하나를 계속 지속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요. 원래는 이제 이 의견이었죠. 테이퍼링을 지금 당장 단행하지 않는다. 뒤로 넘긴다의 기준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옐런 재무장관까지는 이제는 또 어떻게 돼요? 금요일 날 막상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추세 아니야. 경기 회복 계속 된다니까.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되니까 결론은 뭐야? 어제 조정받은 게. 에? 지표가 안 좋아서 테이퍼링 안 한다 그러더니 이거 뭐 테이퍼링 하는 거야? 또 이래서 차익 실현 욕구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온 거지 그게 추세를 무너뜨릴 욕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흐름이 예전에는 이거 각본에 짠 듯한 내용 아니야? 이게 뭐예요? 선거가 지나고 나서 선거 때 뭐예요? 미국 선거 때 자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이만큼의 경기 부양책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부 재정이 고갈되든 말든 그냥 민주당 쪽이든 공화당 쪽이든 막 뿌려주신다고 공약을 했잖아요. 1조 9천억 달러 승인해서 뿌렸잖아요. 거기다 또 추가 지원책까지 또 발표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FOMC 쪽에서는 또 재무장관 옐런 재무장관이 갑자기 이 긴축해야 돼 이러면 되겠냐고. 안 되겠죠.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 기준에서는 FOMC 회의를 하더라도 4월 달까지도 긴축할 필요 없어요. 경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계속 테이퍼링 단행할 거야. 그러던 게 이제 지난주 중순에 바뀐 거죠. 슬슬 만장일치 아니었어 하면서 슬슬 벌써 월간은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옐런 의장이 딱 총대를 옐런 의장이셨죠. 전 의장 지금의 재무장관이 각본에 짜여진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결국은 이게 안 좋게 나왔단 말이야. 안 좋게 나오는데 평상시에도 파란색은 안 좋게 나온 거예요. 빨간색은 좋게 나온 거고 이걸 그렇게 뭐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이거 맨날 보세요. 윤정수처럼 좀 갖고 나서 보여주든가. 그냥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생긴 지표 내용인 것처럼 갖고 나와서 아이고 이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은요 문제 없다. 경기 회복에 대해서 문제 없다. 그럼 테이퍼링 단행하면 뭐죠? 그것도 문제 없다. 아니 2013년도에는 테이퍼링 단행 안 했습니까? 2015년도엔 금리 안 올렸어요. 12월에. 2016년, 2017년 그냥 폭등 랠리 나왔던 게 뭐예요? 경기가 회복됨으로써 금리 인상에 대한 기준까지. 그 어제 그러한 충격에서 벗어나서 오늘 기준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새로운 지표들, 구인조사 같은 경우 또 소비자 물가에서 CPI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되면 야 금리 인상의 우려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우와 조정이 나와. 그러면 그냥 다 그냥 콱콱콱 어떤 종목으로 실적 대비 막 미끄러져 있는 기술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 예? 테슬라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테슬라의 경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금리의 기준에서 저금리를 바탕으로 성장한 종목이다. 아직 실적이 없다. 이왕이면 실적주로 가자. 실적이 나오는 게 뭐야? 최근에 기초소재인 화학. 물동량의 증가해서 해운이 좋아지니까 조선. 거기에 철강. 그들의 실적 개선폭이 현재로서는 제한적이잖아요. IT는요. 기존에 꾸준하게 실적 개선폭으로 꾸준하게 애플이 다 땡겨 올렸지. 이거 누가 땡겨 올려? 아마존이 땡겨 올렸지. 전부 그런 거잖아요. 구글이 땡겨 올렸지. 넷플릭스가 땡겨 올렸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결론적으로 S&P 500 지수의 이런 흐름도 기술주까지 다 오르고 있는 또 나스닥의 이런 흐름도 전부 테이퍼링을 단행한 이후에 실질 금리 인상 시점까지의 기준에 금리를 올릴 만큼의 경기 호조세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기준이에요. 지금 뭐 눌림 폭의 기준 이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그렇게 힘겨운가? 월봉 기준에서 흐름이 유가증권 시장의 이 흐름이 그러면 여기서 그 말씀하시죠. 이만큼 올라오는데 이만큼 올라오는데 내 IT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가장 높은 시장 견인력을 갖고 온 게 누구? IT. 그 다음에 자동차.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죠.
5월에 조업 일수가 감소될 수 있다. 그런 거 다 오픈되어 있는 악재였기 때문에 어제 가격 반발력이 있던 거예요. 오늘 비록 다시 눌렸지만. 그것을 그냥 우왕좌왕 막 쫓아다닐 거야. 우와 이제 와서 막 올라가 있으니까 우와 포스코 30만 원 전후에서부터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이제 와서 40만 원 넘겨 있을 때 이런 종목을 주력으로 가지고 갈 걸. 그렇게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제주도를 우리가 통으로 산다니까요. 어떻게? 아니 IT 올라갈 때 IT 샀다가 정리하고 포스코 샀다가 왜 우리나라를 통째로 사시지 왜? 뭔지 모르고 움직일 때는 따라 붙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 같은 장에도 일단은 어찌됐건 강세를 띈 종목군들이 있어요. 응? 어떤 종목 위주로 했을 때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슈하고 또 어떤 거 원자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거죠. 경기가 좋아졌어. 실적주야. 안타깝게 한 종목도 없어요. 우리가 관심 있게 보던 종목에서는. 그렇지만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서는 뭐 HMM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44,000원 이탈됐을 때는 일단은 가지고 있는 물량 절반, 오늘도 절반. 예? 기존에 20% 비중이었다면 10%만 유지합시다. 어제 못 파신 분들은 오늘 차익 실현 일단 하고 봅시다. 앞으로의 실적 발표까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들여다보고 계속 개인들이 지금 떠안는 흐름인데 주력 세력의 흐름도 보고 또 포스코 말씀드린 것처럼 뭐 30만 원 전후에서 교육 안 해드렸냐고. 마찬가지예요. 유바이오로직스 오늘 뭐 SK IT 급등 이후에 살짝 강세를 띄었죠. 확 밀렸죠. 그렇게 되면서 어제 강세를 띄었던 종목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 5%씩 밀려 내려가서 시간에 또 빠지고 쉽지 않다라는 거죠. 실적주라든가 아니면 누적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을 놓고 보셔도 늦지 않다. 어렵지 않다. 전체 시장에서 이렇게 밀려내려 이게 말이나 됩니까? 90조? 예? 올해 순이익이 9조 5천억 예상치인데 시가총액 90조야. PER이 10배가 안 돼. 포스코가 좋죠. 이거 보고 포스코 나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PBR도 낮고. 다만 하이닉스가 PER이 10배가 안 되는데 포스코가 10배가 넘는다. 그러면 포스코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적주들 제대로 된 IT, 제대로 된 외국인 비중 50% 수준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움직임이 나와야죠. 외국인과 기관이 너무 팔아요. 외국인 비중이 50% 수준이야. 49.7%예요. 얼마나 팔았다고. 이러한 흐름의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그리고 나서 HM 같은 종목 수익 내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그 종목에서 오늘 같은 날 좀 피해가고 그리고 어제 같은 날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에 상한가 한번 팡팡팡 당장 수요일 날 상한가 종목 한번 잡아내야죠. 오늘 막 확 밀려냈으니까. 뭐 LG전자도 상한가 가는 그런 장세인데. 자신감 가지시고요. 주력 포트 꽉 채우시고 그리고 제대로 된 시황 교육 받으시면서 제대로 된 종목에서 제대로 된 포트 채우고 제대로 된 종목에서 단기 수익률까지 확보하실 분들 선착순입니다. 앞으로 50명만 더 들어오실 수 있어요. 요 왼쪽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 밑에 QR코드 팡 찍고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의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의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 누르고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의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식 투시경 교육 자료 받고 윤정도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네, 여러분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제 들어오셨어야 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직 입장 안 해주신 분들 위해서요. 오늘 하루에만 있었던 노란톡 오픈 채팅방 교육 수익률 가져올 텐데요. 함께 자료화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침 장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해주신 교육입니다. 저희 윤정도 전문가님의 대표 교육 종목입니다. HMM 역시나 꾸준히 교육해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도 상승 마감했고요. 누적 수익률 무려 214%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KB금융도 장 전에 교육해 주신 종목입니다. 상승 마감하는 모습과 함께 누적 수익률 32%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또 장중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요. 장중 교육도 이어집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포스코 역시나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요. 37%대의 누적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도 36%가 넘는 누적 수익률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어제 방송이 끝난 후에 온라인 방송도 진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역시나 빨간불 켜졌는데요. 히온스 글로벌 오늘 13%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누적 수익률 또한 57.66%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제약도 오늘 하루 6%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또 누적 수익률도 59.67% 가져가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유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누적 수익률 무려 189%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주셔서요. 내일도 빨간불 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방송 끝나고 올려드리는 기법 자료와 함께 모레도 다음 주도 계속 빨간불 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윤정두샵 33 검색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빠르게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또 입장하는 방법 헷갈리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에 함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기만 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 윤정두 전문가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어떻게 접속을 하나요? 또 야간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장중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질문하시는데 일단은 제 왼쪽, 여러분들 기준에 오른쪽이죠.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돼요. 밑에 자막 있죠? 오늘 저녁부터 자막 확 바꿔드릴게. 어떻게 참여해? QR코드 찍으세요라고 탁 바꿔드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탁 보시고 아 QR코드 찍으면 입장된다는구나. 그렇게 가야 딱 여러분들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서 딱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면 나올 때마다 다 QR코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그럼 노란톡 국민톡에서 교육을 계속 진행해드린단 말이에요. 사실상 어제 기준에 유바이오로직스 상한가 오늘 기준에서 장중 13% 근데 쉽지는 않았죠.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쉽지 않았냐면은 오늘 거래 대금이 어찌됐건 2천억을 넘겼어요. 그럼 우리가 기준점을 뭐라 드렸습니까? 2천억의 기준점 플러스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전 거래일에 대비해서의 거래량. 전 거래일에 대비해서. 그래서 오늘 유바이오로직스의 거래량을 사실상은 더 잡아드렸어요. 약 800만 주, 900만 주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됐는데 거래량이 못 미쳤다. 그건 뭡니까? 양봉이 나왔다 꼬리가 달려서 눌려지다 보니 후속 기준에서는 거래가 실리지 않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순식간에 움직임이 나왔다가 어제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5분봉 기준에서 쭉 나오다가 따라붙을 수 있는 구간을 주든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눌림목 이후에 다시 튕겨져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어제 야간 교육입니다. 또 장중 교육, 야간 교육도 다. 근데 오늘의 기준에서는 900만 주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리고 이게 야간 교육 화면이거든요. 어떻게 들어온다고? 이 밑에 있잖아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야간 교육을 7시 10분에 또 23시 10분에 또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녹화 방송 보실 수 있고 그 시간을 놓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개장 전에도 이렇게 또 어제 야간 교육 19시 28분에 야간 교육 해드리면서 오늘 들여다볼 변동성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려요. 변동성 종목. 추세 종목이 아니라 변동성 종목입니다. 추세 기준에서는 HMM의 이런 흐름이라든가 대한항공 오늘도 강보합으로 잘 마감이 됐는데 대한항공이라든가. 결론적으로 이 추세 범위의 흐름을 4월 15일에도 23시 24분에 야간 교육할 때에도 이때도 1000만 주의 기준 잡아드렸죠. 이때가 얼마? 3만 원 수준. 지금의 주가는 얼마? 4만 원대, 5만 원 쭉쭉쭉. 다만 오늘의 기준은 5분봉을 보여드리기조차 창피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빵 그리고 꼬리 쭉. 그럼 어떻게 한다? 고점 대비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는다. 그 내용은 어떻게 한다?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다 해드리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휴원스 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변동성의 기준은 굉장히 컸어요. 어제 가지고 나올 때 뭐 누적 수익률 부분도 어마어마했죠. 어제 장중에도 설명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휴원스 글로벌 5분봉 기준에서의 요자락과 요자락의 거래량이 터지면서의 흐름, 이것을 바탕으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돼? 고점 대비 밀리면 무조건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의 기준에서 300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230만 주 정도 터지고 눌려졌죠. 그러니까 눌려지면 변동성, 캔들의 크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들어갔다라도 절반 이상의 물량은 정리하고 놓고 본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종목군들의 이러한 분봉의 거래량이나 일주 월봉의 거래량이나 전부 놓고 보시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을 때는 캔들 크기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론적으로 휴원스 글로벌 5월 11일자의 기준, 그럼 내일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일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휴원스 글로벌이 내일 300만 주 수준, 최소 250만 주, 마찬가지예요. 유바이오로직스도 기준 거래량 500만 주 수준 뭐 이렇게 안 나오면은 변동성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최소 시초가 대비해서 7에서 10%의 등락이 안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이런 기준 거래량 교육이라든가 이 교육 자료 2부에서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그 교육 자료를 다운받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 공략주는 사실 어제 교육해드린 내용은 휴원스라든가 휴원스 글로벌이라든가 유바이오로직스라든가 또 삼성제약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개장 초에 잠시 반짝하고 휘청거린 거죠. 그러면 교육이 원활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때 들어갔을 때 손절 범위도 명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교육을 어떻게? 장중 내내 받고 야간에 교육받고 내일 기준에서도 삼성제약이 4천만 주 수준 혹은 3천만 주 수준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장중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종목의 변동성이 나오면 이런 이슈나 뉴스는 공시 내용이 아닙니다. 심리입니다. 그 심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시면 어제 1시 12분에 어제 1시 12분에 교육을 딱 해드릴 때 그 이전부터 공략을 해서 금요일날 상한가 가고 그리고 나서 어제 추가 급등 20%대 이상 쭉쭉쭉 뻗어 올라갈 때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가신 선배분들은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수익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하기는 2.5% 밀리면 혹은 5%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그럼 얼마? 8,400원대 이상에서 전량 차익 실현. 종가는 8,100원으로 끝났더라. 300원의 이 갭 차이가 얼마나 큰 거예요? 약 4% 가까이 되는데. 그죠? 매직 한번 갑시다. 매직 계산기만 있으면 나도 이런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겠구나. 장중에 매직 계산기를 툭툭툭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오늘도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매직 계산기, 또 오늘도 HMM에 대한 매직 계산기 툭툭툭 올려드리고 이런 5분봉의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거래량이 안 실린다? 5분봉의 기준에서 거래량이 오늘 11일인데 잠깐 반짝하다 쭈루루루 이걸 왜 들어갑니까? 거래량 자체가 안 나오죠. 4천만 주가 안 나오죠. 그러면 안 들어간다. 내일도 이런 기준에서 대처를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 윤정두 전문가님께서 어제 온라인 방송에서 해주셨던 교육이요. 역시나 오늘 장에서 큰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난 후 7시 10분부터 잠시 후 7시 10분부터 온라인 방송에서 엄청난 내용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방송 들으실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함께 해주셔야지만요. 온라인 방송 참여 가능한 링크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윤정두샵 333 검색하고 함께 해주시고요. 내일도 이렇게 빨간불 보고 싶다, 또 상상상 가는 종목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상상상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상상 모두 함께 해주시고요. 또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실시간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상상상 남겨주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도연우님, 운님, 노상봉님, 윤님 방금 전에 상상상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김준범님 방금 전에 들어오셨고요. 신명준님, 조봉현님, 전영택님 함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분들 남겨주시고 계신데 이순자님께서는요, 강의 너무 재밌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알찬 내용과 재미까지 함께 잡은 방송 거의 없습니다. 저희 주식투시경과 내일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 7시 10분에 준비되어 있는 엄청난 교육 내용 듣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보고 계실 때 노란톡에 윤정두샵 33, 윤정두샵 33 검색하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 QR코드 함께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찍고 입장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저희 얼마 남지 않은 방송 시간 윤정두 전문가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고 계시는데 내일부터는요, 정상적인 기준을 생각하자고요. 뭐 만약에 이번 1분기 또 2분기 기준에서 우리는 해운주 HMM을 잘 쥐고 있었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든가 또 해운 업종 이외의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놓치셨다 하시면 그 다음 기회에 또 보시면 되죠. 우리는요, HMM 또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또 화학 잘 유지하고 IT와 자동차 버겁지만은 잘 비중 챙겨놓고 있죠. 금융지주사의 흐름도 잘 보셔야 되고요. 철강의 포스코 기준에서도 철강뿐만 아니라 철강의 기준은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놓고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전방위적인 내용들 그런 기준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 뭐 저평가의 기준도 설정이 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포스코의 기준도 누적적으로는 지난해 10월 이후의 흐름에서 이제 시장 수익률 대비 2배가 올라와 있습니다. 주도주들이 사실상 2배 이상 올라왔다가 지금 눌려져 있는 상태이고 거기서 이제 들어 올려야 지수가 간다라는 기준이고요. 그리고 포스코도 추세적인 강세 부분은 이어져야 돼요. 지금 기아와 현대모비스가 10위에서 밀린 거죠. 포스코에 의해서. 다 같이 가야 돼. 다 같이 강세를 띠고 이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 기준 위주에서 좀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대형주의 포스코의 기준에서 이런 기준에서도 37만 3천 원에서도 교육을 해드렸고요. 4월 29일 날. 그리고 바닥을 찍을 때의 기준에서 13만 3천 원의 기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밀려 내려갔던 PBR의 기준을 잡는다면은 지금 PBR이 무조건적으로 저평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아시겠죠? 적절하게 자산 배분을 해주시고 50만 주 기준에 기준점을 보자 5월 6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없던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 보여드렸던 내용 그대로 요 기준점에서도 이게 30만 원 전후 1년 전에 자사주 매입 발표 전에 임직원분들이 매수를 일부 했다. 그게 선행 매매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돼서 말도 안 되게 눌려져 있던 그 시점에 30만 원 전후 시점에 거기서부터의 추세적인 강화, 수급 논리, 수급의 유입 앞으로의 흐름은요. 추가적인 강세 부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장 수익률은 넘길 수 있다라는 게 기존에 윤정두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준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시간 없으니까 쭉 넘겨드리면 지속적으로 15,000원 기준에서부터 또 추세에 대한 범위의 이 기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려왔었죠. 오늘 기준에서도 장중에 11시 11분에 21,000원의 목표 5분봉 거래량에 20만 주 이상의 거래대금 거래량 그리고 나서의 흐름 매직 계산기부터 해서 전체적인 5분봉 차트 고점을 돌파할 때의 기준과 또 추세적인 주봉 차트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런 내용 보시려면은 이 추세 내용 어제도 교육해드리고 장중에도 또 해드리고 이거 지금 QR코드 제 손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그럼 바로 입장 가능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신다면은 KB금융이죠. KB금융. KB금융은 2부 타임에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금리의 얘기가 나오면 실질적인 랠리의 기준 이게 뭐야? 샛별형의 기준. 캔들 도서 자료 한 권 통으로 받고 싶다. 지금부터 선착순 30명만 더 받습니다. 지금 QR코드 빨리 찍고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화면 오른쪽 하단 QR코드 딱 찍고 들어오면은 이 캔들 도서 한 권 통으로 뿌려드릴게요. 2부 때는 이 캔들 도서에 대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교육을 또 잡아드릴 겁니다. 이 내용과 함께 KB금융 지속적으로 잡아내셨다면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7시 10분, 19시 10분에 온라인상에서 교육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22시 2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